English the right way with Dr. David. You bet.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수능 강의입니다. 탑수능 강의 중에도 대단히 독특한 그런 강의인데요. 앞으로 있을 2027학년도 수능 영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커다란 게임 플랜에 관한 일종의 수험 준비 전략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요 앞 강의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게임 플랜이라는 부제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함께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9년 전에 수능 영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었는데요. 그 중에도 최근에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한다면 직접 연계가 0%로 변화한 데 추가해서 간접 연계 또한 사실상 이것은 학습자가 수험생이 시험을 보고 느낀 그러한 연계, 해감률 그것이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은 0%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연계도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1학년도까지 4년간을 보시면 절대평가에서 직접 간접 연계가 있었습니다. 1등급 평균은 8.85%. 그 다음에 2022학년부터 25학년도까지 4년간은 절대평가 같은 체제죠. 그러나 직접 연계는 이제 완전히 0%. 그리고 오직 간접 연계만이 교육부 발표가 약 50%라고 했는데요. 실제는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1등급의 평균 비율이 6.25%로 이 4년 전체 8년 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1등급의 비율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작년도 2026학년도에는 3.11%로 상당히 불수능이었던 영어 시험의 해였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쉬워질까요? 네. 이 난이도의 조절에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다지 능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쉬워지겠죠. 어느 정도는 쉬워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절대평가에 들어선 지난 거의 10년 동안 우리 고등부에서 영어 교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존재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굉장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거나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어 교과를 담당하시고 있는 출제팀이나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어가 점점 어려운 추세이기를 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도 또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워진 영어, 그리고 영어를 번역판으로 공부하고 또 더더군다나 소파에 누워서 공부하다가 또 졸리면 자고 하는 안일한 이런 영어 수험의 태도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약간은 우스갯소리 반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것이 영어 선생님들이나 출제하시거나 정책에 관련하시는 여러 분들께서 주목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어를 정면 승부해야 올바른 결과를 보장받는다는 영어 교육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정면 승부하는 영어. 이 사파를 봐주시면은 지난 9년에 걸쳐서 소위 절대평가로 불리면서 아주 쉬운 시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온 수능 영어가 실은 난이도가 뚜렷이 상승되어 온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2026학년도에 뚜렷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추세 속에서 수능 영어 학습의 핵심은 어떤 모습이냐? 어휘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의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능 영어는 1분 36초 내로 읽고 정답이 마크되는 것까지 완전히 끝나줘야 됩니다. 대단히 빠른 시험이죠. 그래서 어휘력과 문법, 어법 능력이 확실할 때 이것이 보장되게 됩니다. 어휘력 80%, 문법, 어법 2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크게 진실에서 멀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택지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선택지의 구성, 어떻게 선택지의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한 변별력을 거기에 넣을 것인가, 얼마만한 경쟁적인, 유혹적인 미끼의 정답 아닌 그런 미끼의 선택지를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출제팀에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지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그러나 일견, 언뜻 보기에는 서로 의미가 다른, 그러나 실은 동의어이고 유사한 단어나 어구로 살짝 변화가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선택지에 들어가서 정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판단이 중요해질수록 학생들은 어휘력과 그 중에도 유사한 낱말들, 동어의 낱말들 또는 어구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BS 연기 교재가 간접 연기가 실은 그다지 체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같은 수능 특강 제목에 영어 영역, 그리고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이제 초여름에 나오죠. 그리고 듣기 연습. 이 네 권에서 나온 사용된 기본적인 어휘는 학생들이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유사어, 동의어들을 또한 학습 자료나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꼭 챙길 것을 원합니다. 이 EBS 연기 교재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옛날에는 5번, 10번, 20번 어학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했던 그 텍스트 자체, 연기 교재 자체에 의존했던 공부가 공부의 포커스가 방향성이 새로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료를 사용하되 이런 정도의 주제가 중요한 수능의 후보군이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구나.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지적인 역량과 모습이 또 함께 중요해지는 그러한 수능 영어라고 하겠습니다. 선택지 이해와 판단의 중요성이 급증, 지문의 이해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 중에 다섯 번째로 다양하고 중요한 지적인, 학구적인, 교육적인 주제들에 대한 타픽에 대한 이해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그런 지식의 영역들, 학과목들, 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엔지니어링들, 그리고 의학, 예술, 음악, 미술, 댄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 연애, 인물, 사건, 현상 등 이 다양한 지적인 영역이 서로가 융합적인 그런 이해가 가능할 때 더욱더 출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수능 영어에 나오는 지적인 항목들은 많은 항목들이 그렇게 소위 퓨전 스타일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interdisciplinary 하다고 그러는데요. 다학문적인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융합적인 이해가. 그리고 하나의 주제라 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찬성적인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eclectic, 절충적인 모습을 취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지문의 내용과 문맥에 근거하여 풀어야 하죠. 그러나 문제 지문의 이해와 판단, 즉 문해력이라고 할까요? 그 광범위한 지성 그리고 정보력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지를 판단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면 언론은 민주주의의 발전 초기에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역할 중에도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영역 또는 통합한 그러한 영역에 언론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러한 각 영역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원, 또 인구, 문명, 이런 커다란 주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AI의 모습도 그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으로 신격화해서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면 또한 우리가 알아둘 그런 지적인 챌린지가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죠. 네, 결론으로 지난 202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명백하게 보인 최근의 수능 영어의 움직임, 새로운 모습, 새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전년도 한 8년 정도의 그런 간단한 모습들을 함께 보신 최종적인 결론은 영어를 정면 승부로 하는 어휘력과 어법, 문법을 강한 학생, 정확성과 스피드에서 절대 우세하다라는 것, 그리고 어휘력은 또 동의어, 유사어구에 능할 것,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지적인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지성이, 문해력이 필요된다. 영어가 또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더욱 커다란 한국의 영어 교육의 입장에서 수능 영어를 평가하자면 수능 영어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혈기 시대의 영어 교육이다. 물론 혈기는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접촉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더 큰 세계의 더 커다란 대의 명분, 바람직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계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이 인간과 함께 가는 그런 시대 앞에서 이제는 글로벌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세계, 새로운 시대의 모습에 적합한 새로운 영어 교육, 영어 평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학습 체계가 거기로의 새로운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제3의 또 그것들을 진흥하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지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관계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매 시간, 매 분 땀을 흘리며 매일 밤잠을 설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수험 준비생들께 멋지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2026학년도 수능 영어 개인 플랜 이것과 짝을 이루는 강의이므로 그 강의도 함께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The one name they trust in English education, Dr. David. You bet. Top Sunung. You betcha.